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제 판례 문제가 하나고 방금 했던 이런 우선 변제 대항력을 가지고 풀이하는 게 하나입니다. 보통은. 판례는 아직은 할 수 없으니까 판례도 몇 개 해봤죠. 중요한 건.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해보고 갈게요. 이건 어떨까요? 갑의 주택에 을이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가족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족들하고 같이 주민등록이 돼 있겠죠. 그런데 이 임차인이 남편이 이제 임차인으로 계약을 했다가 서울에서 갑자기 부산으로 한 1년을 가 있게 생겼어. 부산으로 이제 한 1년 파견을 가야 되니까 남편만 따로 퇴거할 수 있다 없다. 남편만 퇴거하고 여전히 ABC는 남아 있는 거죠. 을만 퇴거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을이 임차인이죠. 근데 을이 퇴거했죠. 그럼 대항력 있는 거다 사라지는 거다. 대항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대항력 유지됩니다. 그래서 임차인하고 가족들이 있을 때 임차인만 퇴거하고 가족들이 여전히 거주하고 있으면 여전히 대항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알아두라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임차인이 퇴거하도 나머지 가족이 있으면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제 이런 걸 써먹을 수 있냐면 이제 애가 대구에서는 서울로 간다면 말하기 쉬운데 서울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서울에서 부산으로 대학 갈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런데 부산에서 애가 원룸 하나 구해달라는데 7천만 원짜리 8천만 원짜리 구해줄 수 있죠. 근데 구해주고 싶은데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죠. 그걸 아들이 딸이 자기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면 그걸 빼먹을 수도 있잖아요. 빼먹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대신 가서 임대차 계약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근데 아버지는 이게 퇴거하면 대항력 사라지죠. 대항력도 사라지고 우선 변제도 사라지죠. 그렇다고 아버지가 계속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딸하고 같이 아버지하고 딸하고 같이 가서 일단은 서울에서 퇴거하고 전입을 해요. 그럼 그 부산에 딸하고 아버지가 같이 전입이 되겠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아버지가 해. 그리고 나서 아버지만 퇴거하고 오면 돼. 아버지만 다시 퇴거해서 서울로 오면 딸은 남아있죠. 그럼 대항력 유지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임차인이 아버지로 돼 있으니까 딸임을 해먹고 싶어도 못 해먹어요. 임차인이 빼먹어야 되지 임차인 아니면 못 빼먹으니까. 그런데 대항력은 유지되나요? 그렇게 하면 돼요. 딸을 믿지 못하면 그렇게 하라. 믿을 수 있으면 그냥 못 맡기고 못 믿으면 이제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공부 그만두고 이제 강의하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서울에 방을 하나 얻어주는데 구로에다가 그 원룸을 하나 얻어주더라고요. 저렇게 오피스텔 하나 얻어주면서 임대차 계약을 어머니가 직접 하고 전입해 왔다가 어머니가 퇴거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엄마 그거 어디서 배웠냐? 우리 어머니가 법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교하게 했을까 싶어서 하니까 말은 못하겠고 네 친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내 친구들 중에 한 명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니도 알다시피 애가 돈 손에 쥐면 난리 났지 않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니까 누가 이야기했던 내 누군지를 아직도 못 찾았어. 그 범인이. 자,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주임법하고 상임법이 겹치는 부분은 시험 놓을 이유가 없죠. 달라지는 부분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자,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이 50억짜리일 수 있죠. 보증금이 1억짜리일 수 있죠. 보증금 50억짜리는 사고 터지면 민법이다 주임법이다? 네? 1억짜리는? 아니 주택은 그래서 보증금 액수 가지고 주임법 가는지 민법 가는지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입 신고만 하면 액수에 관계없이 주임법, 전입 신고가 안 되면 액수에 관계없이 민법.
그럼 전입신고만 되면 보증금 50억짜리도 보증금 1억짜리도 다 주임법이죠. 다만 나올 때 서울에서 보증금 50억짜리도 대항력 있다 없다? 우선 변제권 있죠. 최소 2년 보장. 보증금 1억짜리도 있죠. 엔드 3,400원 순서 무시하는 거 한 개 더 갖고 노는 거지. 이게 주임법입니다. 그런데 상임법은 자 2015년 5월 12일 이전, 작년 5월 이전. 이게 법 바뀌고 나니까 이렇게 설명 안 하면 안 돼. 작년 2015년 5월 10일 이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자, 서울에서 4억 5천짜리가 있고 보증금이 4억짜리가 있을 수 있죠. 보증금 4억짜리는 상임법으로 들어와. 근데 보증금 4억 5천짜리는 민법 가야 돼. 사업자 등록에 관계없이. 아까 주임법은 전입신고만 되면 액수에 차별받지 않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액수에 따라서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민법으로 가야 되죠. 진입장벽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진입장벽이 존재하죠. 액수에 따라 차별받는다는 거죠. 그럼 서울에서 보증금 4억짜리면 제법 큰 규모의 장사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자, 만약에 보증금이 2억이고 월세가 250이란 말이에요. 자, 강남에서 10평, 15평 갖고 장사하면 이 정도 된다 안 된다? 예? 이 정도보다 넘어갈 수도 있죠. 1층 같으면. 그럼 월세는 항상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럼 250 곱하기 100은 2억 5천이죠. 그럼 원래 기존의 2억 더하면 얼마다? 그럼 상임법 없어. 그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없어. 그럼 강남에서 내가 저렇게 보증금 2억에 월세 250짜리 장사한다고 인테리어 시설 실컷 해놓고 계약기간 5년이나 하고 들어갔다가 2달도 안 돼서 상가주인 바뀔 수 있죠. 그럼 상임법이다 민법이다? 민법이잖아요. 4억을 초과했으니까 이전에는 그럼 이제는 병이 나가라 하면 나가야 돼. 4년 이상 장사해야 되는데 못해. 인테리어 시설인 거 다 날라가죠. 권리금 보호 안 되죠. 아무것도 보호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건 단순한 채권입니다. 자, 이제 겁이 나서 장사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서 그냥 쫓겨나니까 시위하고 데모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신나 뿌리 가면서 중리산이 한단 말이에요. 자기 전재산 투자해서 장사하려는데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자기 보증금 2억을 이 상가가 경매 들어가면 자기 순서 맞춰서 찾을 수 있다 없다? 없어. 민법 가잖아요. 민법 가면 채권이죠. 채권자는 물건자 다 찾아가고 나면 제일 마지막이죠. 자기 보증금도 떼인 거라. 그래서 상가에서 장사하기가 이렇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다가 상가하고 주택이 다른 점은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주택과 달리 상가는 처음 들어가면 적자다 흑자다. 그럼 일정 기간 동안 단골 만들고 가게 알리기 전까지는 적자의 세월을 밟죠. 이제 적자 끝나서 장사할 만한데 값이 나가래. 계약 끝났다고. 그럼 처음부터 계약 기간은 오래 하면 되죠. 오래 하면 중간에 만약에 장사가 안 돼서 1년 만에 접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상가에 세입자가 안 들어올 수 있죠. 그럼 나는 공실이 돼 있든 말든 관계없이 나는 월세를 내야 돼. 내가 사용을 안 해도. 나가는 거야 을자유지만 여기에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어른 장사도 쫄딱 망했는데 월세를 내야 되죠. 장기간 계약을 하려니까 이런 게 겁이 나고 단기간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연장을 안 해주면 재계약 안 해주면 그것도 골치 아프고 장사하기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이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5년 이내 즉
처음에 1년 계약했으면 4년 더, 처음에 2년 계약했으면 3년 더. 우리 계약 끝나고 나서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장사 4년 더 하다 가자고 요구하면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럼 어른, 처음에 1년 하고 장사 안 되면 나가면 되고, 장사가 될 만하면 4년 더 장사 나갈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서울에서 4억이라 해야 된다, 4억 5천이라 해야 된다. 원래는 4억까지 안에 있을 때. 그럼 4억 5천짜리는 아무것도 보고가 안 됐다는 거죠. 그게 작년 5월 12일 이전까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가 세입자들이 살기 힘들다고 난리가 난 거죠. 20년 동안 30년 동안 떠들어도 끄떡도 안 하는 국회가 작년에 상임법 개정을 해줬죠. 왜? 작년에 개정해 준 거는요, 그래도 야당이 제법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야당 힘이 좀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해준다고. 새누리당만 있으면 안 해줘. 그게 강남이잖아요. 강남 아줌마들 다 새누리당 찍어. 왜? 그 정책이 자기들 입맛에 맞아. 가진 자를 위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강남 아줌마가 택시 타면 택시기사가 1번을 그렇게 찍으면서 이렇게 이제 박근혜 하는 걸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대. 자기는 1번 찍는 이유가 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택시기사가 왜 1번을 찍는지 이해를 못하겠대. 스스로도. 그게 더 웃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2015년 5월 10일 이후에 어떻게 변했냐면,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월세에 관계없이,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주임법처럼, 자, 4억짜리든 4억 5천짜리든 상가임대차 보호법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럼 대항력이 있어. 그럼 이제 옛날에는 계약기간 5년 하고 1년도 안 돼서 상가 주인이 바뀌면 4억 5천짜리는 쫓겨났다 안 쫓겨났다? 지금은 4억짜리든 4억 5천짜리든 장사하다 갈 수 있어. 아, 몰라, 주인 바뀐 건 나 모르겠고 나는 계약 5년 했으니까 더 하다 가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대항력에 한해서는 진입장벽이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사라졌죠? 자, 그 다음에 계약기간 1년 하고 끝나고 나서 4년을 장사 더 하다 가야 되겠다. 이건 4억짜리는 돼도 4억 5천짜리는 안 됐잖아요. 이제는 다 돼. 그럼 계약갱신 요구권은 4억짜리든 4억 5천짜리든 다 해당합니까? 권리금은 옛날에는 4억이든 4억 5천이든 다 보호가 안 됐어. 근데 이제 작년 이 법 이후에 권리금이 다 보호돼. 둘 다. 자, 이제 이 세 가지는 진입장벽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이 상가가 경매가 딱 되면 4억짜리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있죠? 자기 순서만큼 돈 챙겨가죠? 그런데 4억 5천짜리는 아직도 우선 변제는 없어. 자, 우선 변제에 관해서는 아직도 진입장벽이 있다 없다? 예, 이렇게 변해 있단 말이지. 여기 핵심입니다. 요 상임법 바뀐 이유가 이거기 때문에 요게 작년에 시험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 숫자 3년 나온다고. 너무 쉽게 나왔어. 올해 나올 줄 알았어. 올해도 안 나왔어. 숫자 나온다고. 아, 죽으라고 이렇게 법이 바뀐 이유는 시험에 안 내고 숫자 3년, 4년 이런 거 시험 내고 있다고. 자,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되려면 사업자 등록 신청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럼 안 하면 그게 올해 시험했다. 죽으라고 어려운 거 해놨더만 시험은 그런 거 나왔다고. 자, 사업자 등록 신청이 안 된 상가임대차도 상임법 적용된다. 오다 X다. 예? X도 사업자 등록 신청은 해야 되죠. 그게 올해 시험 나왔다니까. 그래서 올해 시험 나온 거 몇 문제 보다 보면 굳이 이런 걸 가르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 그런데 시험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으니까 하는 거지.
올해는 이렇게 정교한 문제가 나올 거라고 믿고, 자, 그럼 4억짜리에 살든 4억 5천짜리에 살든 이제 대항력은 여전히 있나요? 둘 다? 그럼 이제 남의 상가에 장사할 때 기존의 주인하고 상가 주인하고 계약을 3년 하든 7년 하든 10년 하든 20년 하든 상가 주인 바뀌어도 신경 안 써도 되죠. 그 계약만큼은 하다가. 그럼 뭐가 좋으냐면 상가 주인이 바뀌면 자기가 뭘 하기 위해서 샀으면 세입자하고 협상을 해야 돼. 남아있는 기간을 보호 못 받고 나가라고 하려면 협상해야 되죠. 그럼 상가 세입자는 받을 거 다 받고 나오게 돼. 그 차이가 이제 크다는 거예요. 자, 이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탄생한 핵심입니다. 자, 우선 상가 세입자든 어떤 세입자든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가 핵심이죠. 자, 이제 상임법은 주임법은 전입신고만 하면 다 있죠. 상임법은 4억이든 4억 5천이든 관계없이 대항력은 있다 없다. 근데 우선 변제는 4억 5천은 안 돼. 자, 계약갱신 요구권은 다 인정되죠. 권리금 다 보호되죠. 그게 핵심. 딱 그만큼. 자, 이제 221페이지 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에 적용돼야 되겠죠. 상식이죠. 그 221페이지 적용 범위, 적용 대상에 상가 건물에 적용돼야 된다. 맞죠? 미등기 전세 아까 된다고 했죠? 주임법도 미등기 전세 되죠? 채권적 전세, 목돈만 주고 들어가는 것도 돼. 상가 중에 이런 거 있거든요. 보증금 2억에 월 250이 아니고 보증금 20억을 주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아예. 은행 같은 거 지점 들어갈 때 보증금 20억, 30억 맡기고 들어가거든요. 그런 경우입니다. 상가. 자, 그럼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적용 안 된다고 했죠? 교회, 동창회, 종친회, 상가입니까? 그 상가가 아니니까 이런 거는 적용할 수가 없죠. 자, 그 상가가 돼야 되니까. 그 교회 장사하는 건 맞나요? 장사해. 장사. 하느님 팔아서 장사하면 되잖아. 종교는 원래 종교는 팔아서 장사하면 됩니다. 세금도 안 내고 장사하지. 이런 소리를 밖에서 들으면 또 기독교 난리 납니다. 우리 어머니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 저는 무교. 그래서 한 번도 어머니 따라가서 성당에 가도 한 번도 돈을 내본 적이 없어. 어머니가 돈 주라고 내도 나한테 돈 주라고 해도 한 번도 그 돈을 내본 적이 없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시험이 안 돼. 하느님 돈을 떼먹었는데 무슨 시험이 될까요? 자, 밑에 적용 범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일정한 보증금 액수가 돼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럼 뒤로 넘어가면 서울에서는 4억, 그 과밀 억제권역은 3억, 광역시 2억 4천 이렇게 돼 있죠. 금액은 잘 안 옵니다. 그런데 사망해 보면 다만 제3조 대항력, 제10조 1항 2항 3항 즉 계약갱신 요구권, 그 다음에 19조는 권리금입니다. 그럼 3개. 대항력하고 계약갱신 요구권하고 권리금은 4억짜리든 4억 5천짜리든 이제 관계없나요? 예, 그게 그렇게 문구로 되어 있다. 적용하지 아니. 그럼 그 3가지는 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도 적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게 그겁니다. 그럼 이제 상임법의 핵심은 이제 계약갱신 아까 요구권이 있었죠. 지금 배운 게 핵심이에요. 아까 법이 개정되고 나서 이제 대항력은 진입장벽에 관계없이 된다. 그런데 우선 변제는 아직도 일정 금액 이하라야 된다. 이런 거 있죠. 그게 핵심이고 그 안에서 시험 주로 나올 거고. 자,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 보면 223페이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뒤집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나요? 최고 밑에 2번에 가니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이렇게 한번 보죠. 자, 계약갱신 요구권은 보전금액 이제 차이 있다 없다? 보전금액에 관계없이 인정되죠? 그럼 자, 을이 갑의 상가에 새 들어가서 계약기간 5년을 하고 처음부터 들어갔는데, 자, 2년 하죠. 3년을 하고 들어갔는데, 계약기 2년 하고 나서 갑에 동의받아서 병한테 세든 사람이 세줄 수 있죠. 그럼 병이 들어오면 몇 년 장사다 갈 수 있습니까? 자, 을이 3년 했는데 2년 하고 나서 넘겼으니까 1년 해야 되죠. 했죠. 그래도 아직 5년은 안 됐죠. 그럼 남아있는 2년을 병도 갑한테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5년까지는 돼. 전차인이 됐든 양수인이 됐든 5년까지는 된단 말이에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5년만 안 넘으면 돼. 그럼 을이 5년을 다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3년밖에 안 했죠. 3년 중에서 2년 했으니까 병이 1년 하고 그래봤자 3년이잖아요. 그럼 2년은 더 장사다 갈 수 있습니다. 병이.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결론이 똑같아요. 어떻게 나와도 5년. 자,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제 나가라고 할 수 있죠. 재계약 안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1번에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럼 석 달 연체했죠. 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시험에 2기 나오면 OX다. 3기 나오면 이게 여러분 시험에 2번.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 있나? 이런 거 맨날 나오는데 뭐. 3기의 차임 연체지 2기의 차임 연체가 아니죠. 이제 뭐 봐야 되느냐면 글자를 잘 읽으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해놨죠. 그럼 이 글자상으로는 석 달을 현재 연체하고 있어야 된다. 아니면 지금은 다 갚았는데 옛날에 연체한 적이 있으면 된다. 그럼 지금은 다 갚아서 연체한 게 없어도 옛날에 석 달을 연체한 적만 있다면 상가주인은 거절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지 현재 연체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고급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5번에 가면 나오지 잘 나오도 안 해. 5번에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돼 있죠. 그럼 한 번 더 상가 건물 빌려달라고 하니까 저 3년만 더 빌려달라. 2년밖에 안 했다. 건물을 엉망을 해놨는데 다 파손을 해놓고 뭔 소리 하냐.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건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이 O다 X다? X. 잘 봐야 돼요. 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은 여기 나오거든 딴 데 안 나오거든. 자, 중자 들어와야 돼요. 자, 전치 2주하고 전치 12주는 어느 쪽이 중대합니까? 고의로 낸 건 아니지만 사고를 과실로 낼 수 있죠. 그럼 교통사고 실수로 냈을 때 전치 2주와 전치 12주는 어느 쪽이 중대한 과실이다? 몰라. 그래서 상태가 중하다 경하다가 중대하다 경미하다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서울은 너무 넓고 대구에 이런 곳이 있고 초등학교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사고 다발 지역이다. 횡단보도 여기 있으면 사고 다발 지역이겠죠. 똑같이 개인 택시 경력 30년인 분이 사고가 내는데 한 분은 대구에서 30년 경력이고 사고 났는데 전치 2주가 나왔어. B는 개인 택시 경력 30년인데 부산에서 개인 택시 하다가 그날 손님 모시고 올라와서 사고 냈다고. 전치 12주가 나왔어. 우리는 누구를 더 비난할까요? A. 왜?
A는 이 장소가 사고 다발 지역이라는 것을 적어도 B보다는 좀 더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까? 그럼 좀 더 조심할 수도 있었어야 되나요? 그게 중대한 거지. 상태가 중하다 경하다니까 당신의 능력이라면, 당신이 자라온 환경이라면, 당신의 직업이라면 당신은 남들보다 좀 더 조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사고가 터졌네. 그게 현저한 부주의. 중대한 과실입니다. 그럼 그 5항에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과실로 파손한 경우는 아닙니다. 중대한 과실이 와야 돼요. 시험은 그런 데 나오지만. 그 다음에 7항에 임대인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컨대 건물이 노후화되면 철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계약갱신 못 해주겠다. 아니 2년 했는데 3년 더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철거할 입장인데 어떻게 3년을 해주나, 이렇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재건축 빌미로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세입자가 나갔단 말이에요. 재건축한다니까 3개월 있다 오니까 재건축한 데가 없어. 그럼 내만 내보내려고 한 거 아니야 싶어서 상가주인 찾아가서 재건축한다는 걸 믿고서 내가 나갔는데 어디 재건축했냐니까 화장실 고쳤대. 화장실 하나 고쳤대. 그걸 빌미로 해서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적어도 철거나 재건축을 위해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그 건물에 전부 또는 일부가 돼야 됩니까? 대부분이 돼야 됩니까? 그럼 대부분이라는 자리 대신에 일부가 오면 오더 X다. 70% 이상을 고쳐야 돼. 70% 이상 재건축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못 받는다고 해야 되지. 그 안에 있는 것이 부속시설 하나 딸랑 고치면서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시험에, 여러분 시험에 임대인이 건물의 노후에 따라서 건물에 오래돼서 철거나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 못 찾아냅니다. 그 인형 뽑기 하듯이 요 일부라는 자가 틀렸는데 여기는 일부가 아니고 대부분이 와야 되는데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 5항을 보면 5항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중자가 핵심이고 중대한이라는 말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가 핵심이죠. 7항에서는 전부 또는 대부분 할 때 대부분이 핵심이죠. 그 다음에 1항에서는 3기가 핵심이죠. 3기는 너무 외우기 쉬우니까 뒤에 현재 연체한 사실이 없어도 과거에 연체한 것만으로도 할 수 있다고 했죠. 이런 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아까처럼 뭐 대항력 우선 변제권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임법에서 했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구조가. 달라지는 점만 하면 되죠. 달라지는 점만 해봤잖아요. 지금. 이렇게. 자, 요게 상가임대차 보호법 핵심. 한 문제. 자,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219페이지에 아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최고위에 시간이 왜 이리 일찍 되지? 원래는 딱 1시에 보통 맞춰지던데 왜 이렇게 1시가 안 돼서 맞췄을까요? 그 보니까 하나를 하나 빼먹었어. 그래. 그 빼먹은 거 하고 갈까? 어려운데. 너무 어려워서 빼먹고 싶어서 빼먹었는데 빼먹고 나니까 시간이 왜 이래 보면. 여러분 오늘 그 1시에 끝나면 시험 쳐야 돼요. 예? 그만하고 지금 하자고 한 개만 하고 한 개만 잠시 하고 그럼 그 빼먹을 이유는 없죠. 그럼 자 하나 하고 시험 치는데 시험 칠 때는 끝에서부터 풀어야 돼요. 뒤에서부터. 왜냐하면 그래야 기억이 잘 나거든. 제일 뒤에 있는 게 오늘 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게 지난주에 한 거죠. 순서대로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맞추려면 끝에서부터. 자 하는 김에 이거 하고 갑니다.
그 아까 왜 빼먹었는지 아시겠죠? 자, 이제 은행 세 군데 들어앉았습니까? 은행 세 군데 있죠? 세입자 둘이 있죠? 총 10억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전부 2억이니까 빚이 10억이죠? 자, 누군가의 돈을 못 갚으면 경매 신청할 수 있죠? 자, 우선 어떤 자가 경매 신청할 날짜가 제일 먼저 돌아올까요? 은행 중에. 자, 저당권 중에서 병하고 정하고 기 중에 누가 제일 먼저 경매 신청할 날짜가 돌아온다? 그게 부동산 상식이에요. 병이 아니라 기. 자, 이자는 돈을 떼일 위험성이 크다 작다? 1번이니까 작죠? 그럼 위험이 작은 만큼 수익도 낮죠? 저거 시중은행이라고. 이율도 싸. 2번은 1번보다 돈 떼일 가능성이 큽니까? 그럼 이자가 좀 더 세겠죠? 저축은행이라고. 마지막 3번은 돈 떼일 가능성이 큽니까? 이거는 이자가 엄청 세겠죠? 사채라고. 사채는 장기가 없어요. 상식이잖아요. 자, 그래서 돈 빌린 저당권 설정할 날짜는 병이 빨라도 돈값 아마 이자는 3년, 이자는 1년, 이자는 2개월짜리일 거라. 돈 갚을 날짜가 얘가 제일 빨라. 그게 상식이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자가 제일 먼저 돌아오는 게 상식입니다. 제일 단기로 빌려줄 테니까. 여러분도 위험할수록 돈을 빌려줄 때 보름, 한 달 이렇게 하지 1년씩 안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기가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죠. A가 경락받을 수 있죠. 자, 기가 경매 신청하면 1번 저당권은 어떻게 될까요? 3번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1번 저당, 2번 저당은 나는 아직까지 돈 받을 날짜가 남았으니까 좀 더 버틸랍니까? 다 소멸입니까? 모든 저당권은 누가 경매 신청해도 소멸. 배당으로 변합니다. 그럼 후순위자가 신청해도 선순위 저당권도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 그럼 시험에 후순위자가 경매 신청한 경우에 선순위 저당권자는 배당을 신청할 수도 있고 배당 신청을 거부한 채 저당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옵니까 X입니까? X. 시험에 그렇게 두 번. 자, 모든 저당은 다 소멸입니다. 자, 거꾸로 여러분이 경락받을 때는 적어도 저당권은 떼고 받는다, 달고 받는다. 저당권은 다 떼야 될 거 아니에요. 몽땅 소멸. 자, 사용 수익하는 자가 있죠. 을하고 무가 있죠. 자, 이 을이나 무나 경매 신청을 한 자보다는 날짜가 빠르다 늦다? 빠르죠. 그런데 쫓겨난다 쫓겨나지 않는다, 아까 대항력 있다 없다를 결정짓는 것은 첫날 강의해 줬죠. 경매 신청을 한 자가 기준이다, 1번 저당이 기준이다. 항상 1번 저당이 기준이니까 그럼 1번 저당 을은 앞에 있나요? 앞에 있죠. 그럼 경락인이 방패라고 해도 나는 살다 간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인수입니다. 저건 인수돼야 되죠. 무는 1번 뒤에 섰나요? 그럼 소멸. 무는 대항력 소멸입니다. 경매 신청한 자 기준 잡지 마세요. 항상 1번 저당 앞이냐 뒤냐, 선순위 저당권보다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1번이 제일 선순위니까. 자, 공식처럼 하라고 했죠. 1번 저당 앞인지 뒤인지 하라고 했죠. 자, 이제 세 번째. 이 주택이 7억 5천에 팔렸으면 배당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1순위 누구다? 자, 돈 찾는 건 전입 갖고 한다, 두 개 다 갖고 한다. 그럼 두 개를 다 가진 날짜는 병이 빠릅니까? 을이 빠릅니까? 을은 3월 1일이고 을은 두 개를 다 갖춘 날짜는 3월 15일이 기준이잖아요. 그렇게 됐죠? 그럼 돈 찾는 순서는 누가 빠르다? 자, 2순위 을도 돈 찾아가겠다고 했다면 2순위 누굽니까 이제? 3순위, 4순위,
정도만 해도 되네. 자, 사수는 1억이죠. 7억에 팔렸으니까. 보증금 얼마입니까? 무는 보증금이 얼마다? 그런데 1억 찾아갔죠. 그럼 보증금을 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럼 보증금을 다 못 받았으면 그 나머지 1억을 못 받은 1억을 갑한테 가서 받을까요? A한테 가서 받을까요? 자, 이제 이 못 받은 1억은 일반 채권입니다. 일반 채권은 자기하고 계약했던 사람 쫓아다니는 권리지 아무한테나 갈 수 없죠. 경락인은 저거 인수받지 않습니다. 이 주택이 3억에 팔렸다고 하면서 어떤 주택인가 묻지 말라고 했죠. 그 다음에 기가 경매 신청했죠. 기는 자기 돈 찾아간다 못 찾아간다? 그럼 경매 안 돼요. 실제로는 경매 신청한 자가 자기 돈 못 찾죠. 그럼 경매 절차 중지입니다. 지금은 그렇다 치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까지 돈 받아가게 하려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한 거지. 자, 경매 신청을 기가 하지 않고 병행했다고 치면 되죠. 지금 그렇습니다. 경매 신청한 자가 자기도 못 찾아가면 그 경매 절차는 법에서 중지시킵니다. 자, 그럼 3억에 팔리면 1순위 누구다? 병. 2순위. 을이 보증금이 2억인데 1억밖에 못 받았죠. 그럼 마이너스 1억을 갑한테 간다, A한테 간다. 아이고, 눈치가 있으면. 똑같이 갑한테 가면 뭐 하려고 지금 할까요? 지금 상식적으로. 뭐가 다르니까 하겠지. 자, A가 을 찾아와서 3억에 팔렸죠. 3억에 팔리면 을도 배당 신청 받아 가겠다고 했다 안 했다? 처음에. 지가 배당 받아 갔다는 것은 배당 요구 한 거다 안 한 거다? 배당 요구 했겠죠. 왜? 살다 갈 수도 있잖아. 을은 지금. 을은 살다 갈 수도 있는데 돈 찾아가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럼 배당 요구 했죠. 그럼 우리 법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 건물이 있는 주택이 매각되거나 경락이 되면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여기 있던 소멸해. 인수되지 않으면 소멸해. 자기도 배당받아 가겠다고 했으니까 소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A가 을한테 방 빼라고 했겠죠. 임차권이 사라졌으니까. 그런데 을이 나는 보증금을 다 받았으면 빼려고 했는데 보증금을 다 못 받았기 때문에 못 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도 보증금 다 못 받았죠. 아까 7억에 팔려도 무도 못 받았죠. 그럼 무가 옆에 있다가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니는 방 빼라는 거. 자, 이제 오늘 한 장 내준 거 있죠. 원래 이거 하려고 냈다가 빼먹었단 말이에요. 그 최고 밑에 내준 거 3번에 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5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해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없죠? 잘렸죠? 좀 적어주세요. 있나요? 왜 내 건 없지? 내 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럼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원래 임차인이 있는 주택이 매각이 되거나 경락이 되면 임차권은 사라지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을도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A가 을한테 나가라고 했을 때 을은 이 3조의 5 단서를 이용해서 보증금이 2억 중에서 1억밖에 못 받았으니까 전액 변제됐다 안 됐다? 전액 변제되지 않았죠? 그럼 보증금을 전액 못 받았다는 것은 을이나 무나 같습니까? 근데 왜 을은 살다 가고 무는 쫓겨나나요? 자, 그 잘 읽어봐요. 다시 한번 잘 읽어봐요.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임차인에는 을도 무도 해당이 되죠. 그런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을밖에 없어. 아까 1번 저당 앞에 있어야 대항력 있죠. 그럼 보증금을 둘 다 못 받긴 못 받았지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어리고 무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을은 돈 받아 나가겠다고 해도 살다 갈 수 있다 없다? 근데 무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자, 여러분이 남의 주택에 들어갔을 때 등기부등본에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이 제일 먼저 전입했죠? 그럼 발 뻗고 자면 돼. 발 쫙 뻗고 자도 돼. 확정일자 사실 없어도 돼. 왜? 확정일자 없이도 그 집에서 버티면 경락인한테 돈 받아갈 수 있거든요. 다만 확정일자 받아놓는 게 좋게 하지. 그래서 실제로는 남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등기부등본이 하얗고 아무것도 없었다면 발 뻗고 잡니다. 세입자는 전입만으로도 발 뻗고 자. 왜? 어차피 계속 버티다가 경락인한테 돈 받아가면 돼. 그런데 그럼 이 사람은 그 1억을 받고 1억은 못 받았지만 남아있는 1년 더 살다 가면 되죠. 그리고 살다 이제 끝나고 나올 때 A한테 돈 달라고 하죠. 그럼 A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야, 방금 읽었던 이 법조문은 대항력에 관한 조문이다. 살다 가는 힘이잖아요. 원래는 소멸해야 되는데 소멸하지 않는 건 대항력이죠. 이 조문에는 돈 찾아가라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근데 왜 돈을 내한테 달라고 하냐? 나머지 1억을. 이렇게 A가 항변할 수 있죠. 그럼 이 을이 돈을 A한테 찾아가는 조문은 이 조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재료에 니는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답니까? 그럼 경락인 당신은 전 집주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죠. 승계받을 때는 채무도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니까 이 조문에 의해서 돈 내놔라는 거예요. 자, 을이 자기 돈을 다 못 받으면 방 뺀다고 해놓고도 안 나갈 수 있나요? 그건 3조의 5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임차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법조문 이용해서 안 나간 거죠. 돈은 그 조문이 아니라 위에 있는 그걸 갖고 안 나간단 말이에요. 자, 무는 그런데 무는 돈을 갑한테 받아갑니까? 그렇죠? 이자는 대항력이 없으니까. 대항력이 있어야 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지. 대항력 없는 자는 민법 생각하면 되니까. 민법 임차인은 집주인 바뀌어도 상관없죠. 그래서 어른, 자, 돈 찾아가는 근거가 되는 조문과 살다 가는 근거가 되는 조문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네, 이거 지금 이게 어렵죠? 그래서 아까 뺐잖아요. 그래서 아까 뺐다가 지금 시간이 남아서 한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돼요. 이게 가장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정에 갈 때는 근거 조문을 안 가지고 있으면 소송은 패소입니다. 몇 조의 근거에서 왔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돈 찾으러 가놓고 이 3조의 5라는 법조문 갖고 주장하면 이 소송은 패소죠. 돈 찾을 때는 딴 조문 갖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변호사 잘 사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잘못된 조문 갖고 가면 이게 소송을 진다고. 근데 일반인은 왜 졌는가도 몰라. 왜 변호사가 증거가 없어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변호사가 잘못 법조문을 적용해서 진 거라. 그래서 변호사 잘 사요. 그래서 혹시 소송 같은 거 할 일 있으면 먼저 저한테 와요. 상담 받고 가는 거예요. 전화번호는 그 학원에 가면 가르쳐 줍니다. 저는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는 사생활도 없어요. 그냥 가르쳐 줘. 저는 전화번호 오픈입니다. 전화번호는 오픈인데 다만 이제 오픈인데 잘 안 받아. 문자로 남겨주고 뭐 일 있다고 해야지 나중에 하지. 모르는 번호가 뭐 일단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이 소송 문제로서 문자를 내주면 그럼 이제 전화가 가죠. 이렇게. 보통 그렇게 이제 하고 또 지하에 있으면 잘 안 터져요. 함부로 카톡 하면 안 돼요. 왜? 와이파이 없는 데서는 안 잡혀. 저는 그 와이파이로 하거든요. 데이트 무제한 이런 거 없어. 왜? 어차피 쓰지도 않는데. 전화 딱 기능 3개밖에 몰라. 거는 거. 그 다음에 문자, 카톡 인자 조금 되고, 그 다음에 알람. 그거 말고는 이용하도 안 해. 그래서 딱 문자로 주면. 자, 요게 상가임대차 보호법.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은 좀 시험 치고, 그리고 이제 1월 달부터는 이제 기본서 받아서 출발할 겁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일단 인사부터 하고요. 오늘 수고했습니다.